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 진짜 인터뷰는 노동당의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상철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노사정태 타협안 그리고 어제 한국노총 중집위를 통과했고 오늘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서명이 됐죠.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철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노사정 합의안이 공식적으로 타결 서명이 됐습니다. 예. 노동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14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논평을 통해서 네. 이번 노사정 합의안 자체가 실제 이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거의 연정에서 보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한 두 가지쯤 피부에 와닿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경제 구조, 특히 경제 위기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노동자 서민들입니다. 네. 그 가계부채가 천조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그 가계의 주머니가 좀 부르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는데요. 이번 그 합의에서의 소위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결국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계층의 임금을 깎는다라고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그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연령대의 소비 지출을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가 날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경제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97년 IMF 이후에 이제 도입됐던 그 정리해고 요건 때문에 그런데요. 안 그래도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다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그 해고 요건을 또 완화시키는 조치가 됐습니다. 네. 이처럼 임금이 낮고 그 다음에 고용 조건이 불안정해지면 결국에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 서민들 그다음에 노동자의 삶을 밝힐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금 피크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세대 월급을 깎아서 그 깎아서 만든 돈으로 아들들 좀 취직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일하게 하자 이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아버지 월급은 깎아서 생긴 돈으로 아들들을 그만큼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쫓아다니면서 하나 둘 세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든 그 보강안 또는 방책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총의 합의 혹은 노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않는 이행 계획이 나오고 만약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합의문이 폐기될 수 있는 일종의 조항을 통해서 노사정 각자의 책임이 좀 명확히 드러난다면 100번 양보해서 좀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처럼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그 의무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노력이나 혹은 합의 이 정도의 표현으로 좀 어물쩡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도 잘 안 지켜지는데 협의라고 그렇죠. 하면 더 기속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그 편지 한 통 보내놓고 나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것도 그냥 협의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노동당 김 위원장의 얘기 중에는 아빠들의 월급을 깎으면 그때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고 힘들 때인데 아들들 취직시키겠다고 깎아 놓으면 그나마 쓸 돈이 없어져서 가계 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내수는 더 악화되고 그러면 자생적 경제 체질을 갖추는 것은 더 요원해진다. 예, 맞습니다. 그나마 아들들마저 취업 제대로 안 시키면 또는 깎은 돈보다 적게 시키면 이건 누구만 좋게 하는 일이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합의안 노사정 합의안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일반 해고, 뭐 취업 규칙 완화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성과자 또는 좀 업무에서 좀 뒤졌던 분들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 못하면 그냥 바로 잘라버릴 수 있게 한다 이건데 예.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삽입하려면 노조 대표와 노동자 대표와 반드시 합의해서 둘이 좋다고 해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가서 저 그냥 광야에 가서 쓰러지라 이런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의 그 97년도 이후에 그 도입된 해고 요건만 하더라도 그 경영상의 위기,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경영상의 위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듯이 쌍용 자동차의 경우에 그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가 각종 회계 조작으로 이렇게 그 과장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굉장히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기업의 현실인데, 근데 이 부분을 성과 부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완화를 시킨다면 사실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일 못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여러 몫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 논리에 보면 문제 있는 점은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좀 더 성과급 같은 걸 잘 주고 사회 약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일 못하는 사람 아무래도 능력이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을 터이니까 그렇죠. 함께 보듬고 나가는 그런 기본 철학이 깔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디 불안해서 그럼요. 회사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따져보면은 일 못하는 임원들은 사실은 여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임원들은 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임노동자들, 특히 이제 노동자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분은, 사실 그들의 원칙에 비춰서도 잘 맞지가 않죠. 네, 근데 이사들도 일 못하고 성과 못 내면 그냥 끽소리 못하고 잘리기는 해요. 아시겠지만. 네. 저기 말이에요. 한국노총은 민노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쟁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그래도 거기도 노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노동운동이 무엇인지, 왜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지가 아주 뼛속 깊이 배겨 있다고 믿고 싶은데, 이렇게 다수 노동자들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아우성치고 계속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도 어제 그 소동 끝에 이거를 통과시켜준 이유는 뭡니까? 한국 노총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대강 하는 분들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직, 특히 이제 노동조합의 위치에 대해서 좀 민주노총하고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제도 내에서의 노동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노총은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네. 소위 노동시장 내에서의 기득권 혹은 대표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도 어쨌든 제도 내에서 노동을 대표해서 본인이 제도 안에서 역할을 해야 그나마 지켜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번 중앙집행위 차원에서 금속노련 분신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로 끝나서 다행이었지만 그런 것처럼 기층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과 불안이 상당한데 이것을 현임 지도부가 얼마나 누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 비대위원장 말씀은 한국노총의 현 지도부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한국노총의 지도부가 이번 노사정 합의, 특히 이제 노사정 합의 중에서도 사측과 그다음에 정부 측이 약속한 부분에 강제할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일 건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불안정한 합의를 한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동계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좀 피하기는 힘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부분은 97년도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외부적으로 도입이 된 이후 과정에서 현 체제는
사실상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내부적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마지막 종지부를 음흠. 어쨌든 한국노총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말 준엄하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난처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노동당하고 한국노총과의 관계랄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또는 지향하는 이념적 차이,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은 노동당은 그 민주노조 운동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그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노총이 그 노동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나 혹은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방향하고는 좀 큰 결에선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이 나온 김에 노동당 사정 하나 더 여쭙죠. 예.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모임, 노동당 등 진보권의 사자회동이 있었고 원칙적으로 통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 6월 그 노동당 당대회에서 그 해당 건을 전 당원에게 묻자라고 하는 당원 총투표안이 부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당 차원에서는 그 사자 논의,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는 사자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당대회 결정에 불복하고 당을 탈당하신 분들이 이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뭐 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노사정 합의안이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기업적 이런 것들을 그냥 노골화시킨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은 일정 부분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촉박한 인터뷰 제안에도 응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노동당 김상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